그때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제가 영상 촬영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때부터 그 영상 가지고 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배우 지망생이고, 배우가 왜 꿈인 거예요? 원래는 음악도 했었는데 음악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와 같은 힘들었던 사람들을 좀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음악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배우 관련 회사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배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쇼미더드로잉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다는 거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자를 상대로 을 당한 사람입니다. 남자요? 네. 하긴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이긴 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에서는 참 잘 찾기 힘든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역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림 그리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림은 평상시에 좀 그려보셨나요? 잘 안 그려요, 그림.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글 쓰는 거? 네. 그럼에도 혹시 오늘 좀 그려보고 싶은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떤 느낌의 이미지? 제 마음에 칼이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스케치 같은 거라도 대략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조금 더 장식을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칼을 먼저 그릴게요. 칼이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이게 칼이 이런 느낌으로 칼이 쳤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약간 정원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좋다. 새싹이 돋고 있고 꽃도 피고 넝쿨이 이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를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몇 살 때였어요? 15살 때요. 중2? 네.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 한번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 하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좀 그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몇 살이요? 저희 아빠보다 많으셨어요. 40, 50대? 네. 제가 싫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어요. 분명하게 그런 거 싫다고 하기. 어떤 걸로 돈을 벌어보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싫다 말을 했더니 이제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어렸으니까 무서워서 처음엔 좀 빌었어요. 봐달라고 한 번만. 근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를 한 번만 만나주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희 집 주변까지 차를 끄고 오셔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호텔로 데려가라고, 자기를 호텔이 어딨는지 그래가지고 대충 설명을 해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이제 그 장소에서 제가 진짜 울고 불고 하면서 빌었어요. 없던 일로 해달라고, 싫다고 나는. 근데 이제 그럼 자기랑 한번 자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제가 영상 촬영을 당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그 영상 가지고 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맨날 그 연락을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울면서 그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 좀 도와달라고. 진짜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좀 살려달라고 제발. 부모님은 모르시니까 그때 방에서 몰래 소리 작게 울면서 살려달라 했다가 이제 그 다음날에 저희 학교로 이제 경찰분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경찰분이랑 만나기로 한 날에 그때 딱 맞게 그분이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 끝나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학교 앞이니까 학교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경찰분 지도하에 그분을 제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 경찰분들이 이제 경찰차가 여러 대 와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도 잡혔네요. 네, 잡혔어요. 근데 이제 제일 수치스러웠던 건 저한테 제가 어렸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물이죠. 제 영상이랑 그런 게 다 수색 켜가지고 나온 게 증거물이죠. 그게 부모님한테 보여줄 때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나이에. 부모님 마음 진짜 찢어지시겠다 진짜.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별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재판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계속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찰에서 증언할 때 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나 대신 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쓰겠다. 제가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1심 말고 2심에서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공간은 다르게 해가지고 제가 모니터로 그 재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진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 네. 네네. 제가 진술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그때 불리하게 됐죠. 2심에서 너무 적다. 형량이 너무 적다. 3심이 열렸는데 엄청 뒤늦게 들었는데 형량이 3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바로 집에 가서서 집 뒤쪽에서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판결문을 바로 이제 태워버렸어요. 그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꼬이게 된 거예요? SNS로 저한테 먼저 접근을 한 거죠. 이제 주변 둘러보면은 주변을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떠오르네요. 최근에 그 되게 크게 이슈였던 솔직히 이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네네.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리면서 청원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비슷한 사건에 저 같은 결과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좀 형량 같은 것도 네. 그렇고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서 저도 듣게 된 내용인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던 게 저 혼자가 아니라고. 더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3년이 나왔다는 게 3년이 솔직히 거의 최소잖아요. 재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 형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 그런 게 후유증으로 어떤 식으로 남았어요, 본인한테? 가령 좀 약간 감정 상태나 혹은 뭐 이제 지금은 저 그냥 하나의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동안 밥도 못 먹었고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제 몸이 떠온 것 같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꾸 생각나고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말한 거 보고 이제 에 대해서 가지시는 분 있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갑자기? 왜요? 요즘에 좀 말이 많잖아요. 하긴 맞아. 좀 이제 제가 남성분한테 당했다고 좀 이렇게 그 거부감이 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가해자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의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가해자들을 다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대 초반이신데 정확히 그러면은 꿈을 완벽히 설계하셨어요? 제 꿈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들 힘드니까 좀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저는 견뎠지만 견뎌내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이 있고 좀 제가 이제 좀 저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인생.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뭐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요. 고맙다라는 말.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네. 에이, 지금 이제 이 영상 올라오면은 이제 고맙다라는 댓글 엄청 달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엄청 달릴. 미리 감사합니다. 그림이 완성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한번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의 마음과 자아를 표현한 공간이에요. 정원. 네, 정원. 근데 칼이 박힌 거예요. 네. 이곳에. 이 상황에서도 새 줄기가 칼 위로 타고 오르면서 아픔을 뽑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고통에 적응해버린 저의 모습을 이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상처나 아픔,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걸 거고. 네. 고통을 잊어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고통에 적응을 해가지고 네. 아무렇지 않게 넝쿨을 만드는구나. 네. 와, 대박. 그리고 이제 하늘 같은 경우에는 네. 낮과 밤이 같이 있는 하늘이에요. 네. 이것이 제 마음속이라면 이거는 제 머릿속. 해도 뜨고 달도 뜨는데 어두운 색들이 저의 아팠던 과거를 상징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 섞인 밝은 색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차돼서 복잡한 걸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혼란스러움. 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표현을 했습니다. 적응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멋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쇼미더 드로잉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정혜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